앵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FOMC 의사록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1월에 FOMC 의사록이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거는 이 최종금리에 대한 힌트를 주었을 것인가, 아니면 이 50bp를 올린다라는 의견이 얼마나 많이 있을 것이냐가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FOMC 의사록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CPI, PPI, 더불어서 고용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이 3월에도 50bp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최근에 조금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만큼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0bp를 지지한다는 의원들이 있긴 있었어요. A few라 그래서 소수가 있었는데 아마도 블러드와 이제 메스터 총재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인 것 같고, 대부분의 의원, 즉 almost all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25bp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에 대한 25bp 인상 확률은 전일에 이어서 76%로 변함없는 수준을 유지했고, 5월에도 이제 5.25% 올린다라는 확률도 75.7%로 여전히 5월까지도 금리 인상, 더불어서 최근에 2월 내내 5월 이후에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의견, 즉 6월에도 한 번 더 올린다, 5.5%까지 간다라는 확률이 한 76%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금리는 시장에서는 5.5%까지 열어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연준 의원들의 어떤 의사록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최종 금리를 보고 싶었던 부분은 조금은 이제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안 나왔어요.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최종 금리에 대한 얘기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했을 때는 의사록을 봐라라고 여지를 남겨줬었는데 그 여지에 대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실패하면 6월 전에 실패하게 되면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노이즈는 또 2분기에 있을 것이다라는 연준의 또 가이던스도 있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FOMC 의사록, 잠시 뒤 코너에서도 더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독일의 IF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 반등세가 어제 나타났다는 점,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연준의 긴축의 구조에서 그나마 작년하고 올해가 좀 다를 수 있는 부분, 즉 미국의 일방적인 긴축에서 좀 힘들었던 게 작년이었잖아요. 작년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경기 침체 가능성, 더불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수출의 모멘텀이 크게 떨어졌던 게 작년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유럽과 중국의 리오프닝, 유럽에 그래도 침체까지 가진 않는구나라는 안도감이 시장을 좀 받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 어제 IFO 경기 지수도 보시면 90.2에서 91.1로 5개월째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최대 국가이고 경제로서는, 그리고 유럽의 어떤 소비의 바로미터, 즉 역내 교역이 많기 때문에 유럽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동유럽 쪽의 액티비티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긴축에 의한 작년의 달러와의 강세, 더불어서 이머징 시장에 좀 아픔이 있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이 긴축이 6월이냐 7월이냐까지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연내에 어떤 긴축의 종착지가 보이는 상황에서 당장 시장이 막 치고 나가는 건 아니더라도 받쳐줄 수 있는 내용은 그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이 글로벌 경제의 어떤 전체적인 레벨과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안 좋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고점인 수준에서, 그리고 물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긴축이 진행이 됐었다면, 지금은 경기가 저점을 향해 가거나 때에 따라서는 경기 침체의 시각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축은 좀 더 막바지에 달아들으니까 그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이제 전월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에요. 유럽과 중국의 회복, 더불어서
3, 4개월 안에는 경기가 좀 저점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작년과 올해가 조금은 다른 그런 경제 체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독일 IFO의 반등세가 우리에게 또 어떤 시그널을 남겨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볼게요. 마지막은 이런 숫자로 좀 표현해 봤습니다. 마이너스 5%냐, 마이너스 10%냐.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 지수가 지금 2,500을 뚫지 못하고 네. 다시 좀 툭 내려앉았잖아요.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관심은 저도 이제 세미나를 많이 다녀보니까 여기서 5%의 조정 이후에 다시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10%까지 내다봐야 되느냐 밑으로. 이게 지수대로 따지면 2,300이냐 2,150이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2,300까지의 조정이게 되면 강세장 내지는 반등장에서도 5%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소위 말하는 상승 추세를 좀 훼손하지 않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조정이지 않겠냐라는 게 5%이고 지금이라도 좀 팔아놓고 다시 바닥을 잡아가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게 10%의 조정인데 2,150이게 되면 어느 정도의 레벨이냐 하면 무려 금융위기 수준의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상당한 저점이긴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서 사겠다라는 시각이 있는 것도 일견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10월부터 우리가 저점을 그리고 왔잖아요. 그때의 밸류에이션은 0.85배였는데 PBR이 그 밸류에이션이 언제냐라면 2,300이에요. 그렇다면 2,300 정도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겠냐라는 이런 논쟁이 지금 여의도나 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 더 부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상단보단 하단이 어딘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지지 여부를 3월을 통해서 그리고 3월 초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수출과 중국의 PMI를 통해서 조금은 그 모양새가 더 나오겠지만 당장은 좀 이런 눈치 보기 장세가 더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오늘 또 금통위가 있다 보니까 동결의 가능성이 높아지다가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를 통해서 그리고 한은 총재의 어떤 약간 미묘한 차이를 통해서 인상도 조금 내비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까지는 조금 더 눈치 보기 장세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증권가 이런 생생한 이야기 들려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더 네. 많이 앞으로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